끝이 안 보이는 정쟁. 대통령실이 MBC 기자와의 설전 이후에 출근길 문답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MBC 민영화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MBC 간부 전부 민노총 출신으로 조직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 극단적이다.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민영화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 출신의 배현진 의원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MBC 슬리퍼 사태라며 이전 대통령 어느 분께도 슬리퍼를 신고 취재에 나선 기자는 없었다. 최소한의 TPO,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이 더 이상 언론 자유를 방종의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랐다라고 아주 강하게 친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대통령실 왜 옮겼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용산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도어스태핑으로 꼽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소통과 개방, 통합의 용산 시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전부터 거짓과 불통으로 시작된 용산 시대가 어떻게 소통과 개방, 통합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용산 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 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실을 옮겼습니까? 이제라도 돌아가십시오. 자,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일련의 일들이 좀 코미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소통의 상징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던 건 대통령 본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국민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을 스스로 MBC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떤 부분이 악의적입니까? 대답을 안 하고 돌아가셔서 뒤에다 대고 기자가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쾌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밝히셨던, 강한 의지로 밝히셨던 소통의 창구인 도스태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전 전반적으로 좀 코미디처럼 느껴지고요. 저는 그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스태핑에서 말한 건 한 부분도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라고 이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달아서 기사를 쓴 것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신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미 해리스 부통령은 와서 그런 비속어 발언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라고까지 말했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게 정점이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MBC를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켰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 조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까 싶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MBC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이는 도스태핑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되려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보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이번의 일은 너무 비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통령실이 국정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만 보좌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많은 가치를 스스로 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MBC와 지금 대통령실 간에 여러 가지 설전이 있고 논쟁이 있고, 또 권 의원님 얘기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저는 MBC가 들리지 않았던 미국을 가로치고 표기하고, 또 미국에 공식적으로 그 F자가 들어가는 욕설을 갖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온 답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는 취재윤리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왜 MBC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MBC와 대통령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뭐 언론 탄압에 대해서 흠집내기, 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거에 대한 물고 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MBC를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얘기 중에 뭐 군사 독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대통령 청와대가 굉장히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임모 기자가 왼쪽 손을 왼쪽 허리 뒤에 이렇게 두고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의 없다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고, 기사화된 건 없습니다. 제가 그게 방송됐던 판도라 방송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 방송 영상 자체가 삭제됐더라고요.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때 굉장히 일종의 구박, 모멸감을 받았던 것이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질의에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답변을 갖고 쿨하게 답변했지만, 결국 김혜령 기자가 속해 있었던 경기방송은 방송 등록을 자진 납세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뒷얘기가 자진 납세한 이유가 재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 보수 진영의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대표자들의 사임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민주적이고, 저는 진짜 군사 독재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침묵하고 선별적으로 지금 MBC에 대한 대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 기자들과의 어떤 이런 기싸움, 또 취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MBC도 조금 전향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선인정이,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견 들어봤고 말씀하신 이제 경기방송 이 여부는, 비하인드 여부는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서울시에 있을 때도 기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많았죠. 뭐 데스크도 한정돼 있고 들어오겠다는 거는 많은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게 느끼는 것은 기자단 간사들이 자율적으로 MBC에 대해서도 좀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페널티를 두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사실은 다음 말하자면 뭐 전용기에 탑승을 제한할 때 어차피 제한된 자리니까 못할 수 있다, 이런 내부 윤리 규정들을 해서 기자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바로 적석에서 특정 언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전 정권에도 했다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전 정권보다 잘하라고 뽑았지, 전 정권만큼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뽑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어스태핑 자체의 뜻 속에는 무례하다는 뜻이 나와 있어요. 집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에 끌어다가 예의 없이 인터뷰하는 게 도어스태핑 때문에, 그래서 뭐 뭘 신었느냐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아침 출근길 도어스태핑 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어요. 한 이유는 왜냐하면 백악관이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대변인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질문을 대통령이 뭐 중간에 밖에 나가실 때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현재 우리 지금 도어스태핑 자체가 대변인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사고 친 걸 대변인이 덮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선우가 바뀌어버렸다. 선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런 계기로 없앨 것이 아니라 정말 제도적인 조금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없애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